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 사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모호한, 그러니까 이혼과 별거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저희 부부 관계에 대해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저희 부부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제 입장에서는 남편과 시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정집이 좀 어려워요. 지금도 제가 돈을 보내드리고 있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갔습니다. 해갈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결혼할 때만 해도 몸만 와도 된다. 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믿고 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나 괄시를 해대더군요. 아이를 낳고 기를 때까지 말입니다. 성희 실장님, 오늘 예약 손님 3분 다 파마하시는 분들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일부러 성희 실장님 앞으로 예약해드린 분들이야. 잘해봐. 결혼 전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 상황을 생각했을 땐 제가 대학을 다닌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졸업 후 취업 전 여행을 다녀오겠다 했지만 저는 그런 여유를 즐길 시간도 없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손끝은 모발용 제품 때문에 다 갈라진 채 일을 해도 제가 받는 돈은 월 200이면 많이 버는 수준이었어요. 자, 여기 이번 달 생활비. 이번엔 내 앞으로 단골도 많이 생겨서 딸내미가 보너스 좀 받았죠?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너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 머리 만지면서 내내 서서 일하면서 번 돈인데. 아휴, 미안하다 우리 딸.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은 곳도 많이 가고 지금도 어학연수니 뭐니 실컷 다녔을 텐데. 어머머? 엄마 무슨 드라마 대본 써? 참나. 나 괜찮아. 우리 집 상황에서 나 대학까지 나온 거면 그걸로도 감지덕지야. 괜찮으니까 얼른 받으셔. 이걸로 이자 찍고 나머지는 용돈 하시던가 해요. 월 200이라는 급여는 금방 제 손에서 사라졌어요. 친정아빠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시다 그게 엎어지는 바람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죠. 엄마 아빠라고 아무 노력을 안 하셨겠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면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참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이죠. 부모님도 생각대로 일은 잘 안 되었고 결국은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월급을 받아들일 때마다 엄마 아빠는 네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성희야,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만나봐. 내 얼굴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밥이나 먹고 온다는 생각으로 가서 한 번만 만나봐라. 저는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원장님, 제가 언제 가게에 일하면서 연애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자기야, 딱 한 번.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그 다음은 성이 네 마음대로 해. 정말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만나주라. 저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없었어요. 저한테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가진 것 하나 없었고 집안도 힘들어진 상황에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힘든 저희 친정집의 상황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저한테 애걸복걸하는 원장님의 끈질긴 권유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우리 미용실을 기웃거리면서 저를 본 후 원장님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그렇게나 졸랐었대요. 결국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이렇게 악연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한성우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임성희입니다. 소개팅 이후 남편과 만남이 잦아졌어요.
한 번의 데이트가 두 번이 되고 두 번에 세 번이 되다가 결국 저는 아이가 생겨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라니 어떻게 식을 올렸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결혼 전 이런저런 준비를 할 겸 시댁에 찾아간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헤어질 걸 그랬어요. 나 참 동네 창피해서 이거 뭐 어디다 얘기도 못하겠다. 교회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내가 그 걱정이 지금 한소쿠리야. 아휴, 애가 생겼는데 뭐 별 수 없고 일단 동네 창피하지 않게 간소하게 식 올리자. 안 그래도 성우한테 너희 집안 형편 얘기는 익히 들었고 너도 그간 친정 뒷바라지 한다고 모아놓은 돈 없을 거 뻔한데 괜히 무리하지 말자. 내 말 무슨 소린지 알지? 서로 굳이 주고받지 말자는 얘기야. 시모와 시부는 저를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부터 저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아니, 대놓고 무시했다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들어선 상태였고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좋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오더군요. 너희 시어머니가 말을 해서 말인데 우리 성우 앞으로 좋은 선짤이 많이 들어왔었다. 집이라도 좋고 학력도 좋고 다 좋은 선짤이었는데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일단은 식은 조용하게 올리는 걸로 하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게 창피하다며 가족들끼리만 간소하게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참 웃기죠. 저 혼자만 아이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계획 없이 하게 된 결혼에 임신에 당황스러운데 시부모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자기 아들 인생이 꼬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집이 가난해서 너희 형편 뻔히 아니까 라는 말을 반복하며 은근히 깔아뭉개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좋은 선자리가 줄선 사람인데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 결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시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네요. 애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당신도 나랑 결혼해서 인생 망치지 말고 당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집안, 좋은 학력 가진 여자들 만나다 골라서 결혼해. 어머머, 예! 저도 사람인데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저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휙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당연히 남편은 헐레벌떡 제 뒤를 쫓아나왔죠. 왜? 이거 나 그냥 내가 혼자 낳아서 키울게. 당신은 그냥 당신 집에서 원하는 여자랑 결혼해. 성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일 아니잖아. 내가 잘 얘기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그럼 진작에 좀 하지 그랬어. 당신 부모님이 하는 말 다 듣고 있다가 인제 와서?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하는 말이 그게 속상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속상해서 하시는 말이라고 치자. 당신은 어머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 당신이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당신도 인정한다는 거밖에 더 돼? 어쨌든 벌써 이러시는 거 보면 결혼해서도 뻔해. 좀 더 생각해보자. 나 먼저 갈게. 성희야! 임성희! 차라리 내가 혼자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연락을 받지 않던 일주일 내내 우리 집이며 직장이며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였죠. 성희쌤, 또 왔어. 원장님이 가게 영업해야 하는데 난감하다고 난리야. 나가서 돌려보내던가 해봐. 성희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도 지난번에 실수한 것 같다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말이 잘못 나온 거라고. 제발,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제가 미쳤죠. 저 단호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결국 남편이 흘리던 악어의 눈물에 넘어갔어요. 울든 말든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의 눈물에 넘어간 거죠. 저는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혼수랑 집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서 다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너무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다고 여간 미안해 하시는 게 아니야. 첫 만남에서 저를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던 시댁은 혼수며 6억가량의 집까지 죄다 해줬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그때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혼수를 해갈 걸 너무 후회되네요. 예, 성희야. 지난번에는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실수했다. 너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해. 무시하는 거 아니다. 너는 그냥 며느리로서 도리만 생각해. 아이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게 너랑 아이 몸만 생각하고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마. 당시에 저는 너를 이해한다라는 시댁 어른들의 그 말이 정말이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런데 이해한다라는 그 말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언제 들어와? 오늘 일찍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나 당신이랑 밥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기한테 말 안 했구나. 이걸 어쩌지? 나 지금 가족들이랑 부산 왔는데 내가 깜빡했다. 아니, 우리 집은 원래 가족들끼리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데 이번에 부산으로 예약해둔 걸 깜빡했어. 그래서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네. 이거 어쩐다. 자기 밥 얼른 먹어. 나 오늘 못 들어가. 그걸 나한테 이제야 말을 한다고?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다. 왜 그래? 가족 일정이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당신 가족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시댁과 남편은 사소한 것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부인, 며느리 그 자체였죠. 내가 자기한테 말 못한 거 미안해. 자기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욱할 일이야? 그리고 어차피 당신 골프 칠지도 모르고 와봤자 당신 뻘쭘하게 뭐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골프를 치든 못 치든 그리고 막말로 못 치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랑 통화하는 와중에도 수화기 너머로 시모와 큰형님이 깔깔거리며 대화하는 소리가 생생히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 알아서 네 가족이랑 잘 놀고 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당시에는 신혼초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버럭 화만 내고 말았어요. 지금이었다면 아주 작사를 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저녁 비행기를 타고 먼저 돌아왔어요. 성희야, 자기야, 계속 그렇게 화난 상태로 있을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화 좀 풀어라. 나는 당신 몸 생각해서 그런 거였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치지도 못하는 골프, 그거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 테고. 당신 같으면 화를 풀 수 있겠어?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나는 못 그래. 대체 나는 당신한테 뭐야? 나는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그래. 골프 치는 거 모르는 거 뻔히 알면 당신이 알려주던가 하면 되지. 또 형님 나랑 같이 나만 쏙 빼고 그게 얼마나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나랑 통화할 때 옆에서 어머니랑 형님 하하호호 거리는 거 그거 다 들려. 내가 속도 없는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툭하면 형님이랑 나랑 비교하시면서 형님 친정에서는 전복을 보냈다더라 하면서 별 같지도 않은 걸로 사사건건 나 깔아뭉개시는 거 알아? 아냐고! 네, 제가 저렇게까지 화가 났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큰형님만 편애하는 시모 때문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큰형님은 전문직에다 친정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제 자격지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모는 친척들 앞에서든 지인들 앞에서든 항상 저와 큰형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시모와 큰형님이 시시덕거리는 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제가 열이 안 받겠냐고요.
뭘 또 엄마 아빠가 편애한다고 그래. 당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는. 형수는 시간도 맞았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해보라고 했는데 당신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아서 다들 그냥 쉬게 하자고 한 거지.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내가 당신한테 결혼하자고 애걸복걸했어? 당신이나 나나 둘이 좋아서 잘 살아보자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럴 거였음 나한테 대출이라도 받아서 혼수 마련해오라고 하지 그랬어. 이런 걸로 사사건건 사람 무시하고.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결혼 직후부터 내내 시댁에 눌려있던 감정이 전날 처음으로 터져서는 남편한테 쏘아붙이고 말았죠.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었습니다. 남편 놈은 평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저희 친정집에 3일 내내 찾아와서는 저한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죠. 결국 저는 또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세게 나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죠. 남편 놈은 매번 위기모면식의 사과를 하며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요, 결혼 생활 10년 내내 명절이며 휴가며 온통 시댁에만 묶여 있었네요. 그마저도 친정에 가는 때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 놈은 친정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시모가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대놓고 가지 마라. 이러면 대들거나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저희 시모는 아주 교묘하게 상황을 몰아가서는 꼼짝 못하게 했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도 가자. 엄마 아빠 기다리고 계셔. 아까부터 언제 오느냐고 전화하셨단 말이야. 아이고, 가야죠. 그런데 자기야, 내일 가도 되잖아. 오늘만 날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 조금 피곤한데. 남편 놈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추석이건 설날이건 죽어라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어떻게든 친정에 빨리 가보려고 저 혼자 분주히 움직이면 뭐하나요? 남편 놈이 자기네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 말입니다. 남편 옆구리 찌르며 이제 친정에 가자고 눈치를 주면 뭉구적거리며 온갖 티를 다 내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어필했어요. 우리 이제 일어날게요. 이제 이 사람 친정 가봐야 해서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예, 저녁까지만 마저 같이 먹고 가라. 너희 큰형네 곧 있으면 도착한다더라. 너희 신우네도 곧 온다는데 가족끼리 얼굴 보고 식사는 함께하고 헤어져야지, 안 그러니?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날인데. 바로 저것이 시모와 남편의 패턴이었죠. 남편은 온갖 싫은 티를 다 내며 시모한테 자기 이제 처가 가야 한다고 신호를 주면 시모는 그걸 받아서는 꼭 저희 발에 묶어둡니다. 신우네랑 큰형네 식구들 오기로 했으니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엄마한테 이제 곧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화가 나는 거 꾹 참고 애써 웃으며 말해도 남편 놈은 눈치를 밥 말아먹어서는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가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말씀드리자. 어쩔 수 없잖아. 누나랑 큰형네도 온다잖아. 밥만 빨리 먹고 가면 되지. 그래, 밥만 먹고 얼른 가면 되지. 얼른 국부터 데워라. 결국 저는 또 부랴부랴 저녁 준비를 합니다. 신우와 큰형님네는 몸만 달랑 와서는 식탁에 앉아서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고맙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홀랑 처먹어댔죠. 에이, 딱 한 잔은 괜찮아. 한 잔만 받아. 괜찮죠, 재수씨? 한 잔만 먹고 운전하면 아무런 티도 안 나요. 한 잔은 괜찮으니까 받아. 내가 대리비 줄게. 대리운전해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음주운전을 종용하지를 않나. 남편이라는 인간은 뻔히 술을 마시면 저희 친정에 못 갈 걸 알면서 술을 넙죽넙죽 잘도 받아 마셨습니다. 한 잔만 마신다던 술은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남편 놈은 술에 취해서는 퍼질러 자버렸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명절 때마다 저런 꼬락선이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작은 방에서 자는 남편 놈 면상에 냉수를 끼얹어 버렸어요.
야, 임성애! 너 미쳤어?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내가 미쳐? 말은 바로 해!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남편놈한테 욕바가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명절마다 친정 문지방 한번 못 밟냐고 말입니다. 애초부터 갈 생각 없었던 거 아니냐고요. 사람 말 좀 제대로 듣고 화를 내. 갈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잖아. 너는 그놈의 변명에 대는 거 지겹지도 않니? 어쩌면 매번 상황이 똑같이 이러니? 그놈의 상황은 당신만 있지, 어? 나는 매번 명절마다 친정에 못 간다고 전화해. 당신은 뭐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지? 네가 그러는 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괜찮다고 남편이랑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 너는 전화라도 한 통 한 적 있냐?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애만 안 들어섰으면 너 같은 거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였어. 제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에라 이 못난 놈아. 너 내가 말했지? 차라리 돈 몇 푼 쥐어주고 헤어지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언제 들어왔는지 시모가 들어와서는 저를 노려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정신이냐고 말이에요. 남편놈은 시모의 저런 막말에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대충 그만하고 넘기라며 얼버무리더군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그 인간 제 편이 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 왜 안 하나 했네. 네, 죄송하네요. 저 같은 게 이렇게 대단한 집에 들어와서요. 당신 잘 들어. 나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이 집에 안 들어와.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어머니, 저 같은 게 감히 대단한 집안 어르신들 제사 음식 차리면 되겠어요? 앞으로 얼씬도 안 할 테니까 높으신 분들끼리 알아서 잘하세요. 그놈의 잘난 시댁. 그 인간들은 돈 많은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시부가 갖고 있던 땅이 갑자기 재개발로 값이 올라서 졸부가 된 거였어요. 그것도 동네에 건물 한두 채 가진 게 다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고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들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남짓거리여서 아들아이 데리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눈물이 어찌나 흐르던지 붓지 않은 얼굴로 가려고 이악 물고 참았네요. 너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간 거 사과해.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 남편놈과 저는 대판 싸움이 났던 명절 이후로 한동안 냉전이었죠. 정말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건 뭐건 저는 가지 않았고 남편도 저도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임성희, 너 진짜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 안 가.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시우 가진 거 아니었으면 나 같은 거 그 집에 발도 못 들였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가? 당신 혼자서 가. 가서 당신 집안 식구들이랑 사이좋게 제사 지내. 내가 언제 그 집안 식구였다고 이제 와서 이래? 알았어. 그 정도면 됐잖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신경 못 쓴 거 인정할게. 그래, 내일 바로 처갓집 가자. 가자고. 결국 버티다 못한 남편이 먼저 두 손 두 발 들더군요. 남편놈은 자기가 미안하다며 당장 친정에 가자고 저한테 먼저 굽히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아유,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들어와, 얼른. 그 난리를 쳤는데도 남편과 함께 아이 손을 잡고 친정집을 들어서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랑 아이 둘이서 오는 모습만 보시다가 남편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다고 하셨죠. 무뚝뚝한 저희 친정아버지는 남편이 온다는 말에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는 사위가 좋아하는 회며 귀한 술이며 잔뜩 준비해 놓으셨어요. 남편놈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니 함께 술잔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눈치였죠.
한서방, 자, 한 잔 받게. 자네가 없는 집에 장가와서 고생이 많지? 내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해.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성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겠어. 예,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운전을 해야 해서 제가 대신 따라드릴게요.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술을 잘도 받아먹던 인간이 저희 친정에 와서는 술 한 잔 입에 대지도 않더군요. 부모님은 웃고 계셨지만 남편놈 눈치를 보고 계셨죠. 내가 못나서 내 부모가 절절 매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놈은 끝까지 운전해야 한다며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 그렇게 불편하면 오질 말든가. 왜 와서는 온갖 눈치를 다 주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이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가자고 했잖아.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일 밥 먹을 식당도 예약해 두셨는데 갑자기 무슨 운전 타령이야? 보다 못한 저는 남편놈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남편놈이 애초에 친정에 내려오면서 처가에서 하룻밤 자고 오자고 본인 입으로 먼저 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변덕인지 제멋대로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저나 친정 부모님이나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솔직히 좀 불편해서 그래. 집도 너무 좁고 장인 장모님이랑 어색하기도 하고. 대충 먹고 집으로 가자. 시우도 자기 방에서 자야 편하지. 이거는 당신이 좀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관이다, 가관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겨우 하루야, 겨우 하루. 고작 하루를 못 참아서 이래?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고? 불편한 걸 어떡해? 내가 불편한 표정으로 계속 있으면 장인 장모님도 불편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고 올라가자고. 막말로 내가 오늘 뭘 잘못했어? 피곤해 죽겠는데 꾸역꾸역 운전해와서 인사드리고 저녁 먹고 다 했잖아. 뭘 다 해? 당신이 뭘 했는데? 내가 오자고 했어? 네가 오자며. 내가 당신한테 친정 부모님께 돈을 드리라고 했니? 집을 사드리라고 했니? 그냥 같이 와서 웃으면서 있자는 건데 그게 어려워? 내가 당신 집 가서 한 거 생각해봐. 이게 뭐가 어려운 건데? 또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또 이상하게 몰아가.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난리야? 나도 노력하는 거라고. 결국 자기 불편하니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이고 뭐고 대충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됐었는데 누가 듣든 말든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동안 명절마다 친정 한 번 못 가고 한 건 뭐며 너희 식구들이 나 개무시하는 거 참은 건 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집이며 혼수며 죄다 우리 쪽에서 했잖아. 그렇게 억울하면 돈 갚는다고 생각하고 효도해. 나는 당신 집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으니까 나한테 당신 집에 효도하는 거 그딴 거 강요하지 말고. 한참 큰 소리치고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아들아이가 저희를 찾았는지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오셨던 모양이었죠. 이미 대화 내용을 다 들으신 건지 부모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하시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남편놈은 저딴 성의 없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휙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랑 아들아이만 달랑 남겨놓고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되려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무시받고 고생만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며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저도 아쉬울 것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편은 짐을 챙기는 저를 보고는 그제야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나 진짜 소리 지를 거야. 우리 당분간 따로 지내자. 시우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뭐? 애랑 아빠를 떼어놓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 진짜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야? 저보고 자기 멋대로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기적이고 못난 사람인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그 집안 사람들이며 남편 놈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소리를 지금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라고? 뭐가 내 마음대로야? 당신은? 당신 식구들은? 돈 좀 있는 게 참 유세다 유세.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당신 보고 결혼한 거였어. 그런데 당신은? 당신 식구들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돈! 그놈의 돈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저 정말 많이 참고 살아온 거 아닌가요?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매주 마음대로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는 시댁 식구들 비위도 다 맞췄습니다. 마음대로 집에 찾아와서는 집안 살림이 왜 이 모양이냐, 남편 밥은 잘 먹이는 거냐, 일할 생각 말고 집에서 내조나 하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시댁 식구들한테 대수롭지 않은 척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 지경까지 오니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또 그 소리 할 거야? 내가 그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어? 당신 자꾸 우리 집이 당신한테 돈 가지고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그럼 내 자격지심이라고 할게. 어찌됐든 나는 우리 시우, 당신 식구들이랑 당신같이 몰상식한 사람들 옆에서 못 키우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당분간은 시우랑 엄마 아빠 집에서 지낼게.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아이한테도, 그리고 망할 놈의 시댁에도 당당할 것 같아 무리해서 제 샵을 차렸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저도 당연히 아이한텐 다정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지만 제가 경제적 능력을 잡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혹여나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매주 주말마다 아빠랑 만나게 했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요. 하는 일은 좀 어때? 할만해? 힘들지는 않아? 몸 잘 챙기고 해. 다음 주에 내가 내려갈게. 지훈이랑 같이 소풍 가자. 아이가 있어서인지 꼭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서먹서먹했지만 남편이랑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는 듯했죠.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지났고 말도 안 되게 제 사업장은 꽤 커졌어요. 1호점, 2호점, 저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관계가 풀려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으리으리하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친정에 집도 사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제 돈으로 친정에 집을 사들인 게 다시금 남편과 저 사이에 금이 가게 했어요. 그거를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남편 놈은 제가 친정에 집을 사준 걸 알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일을 자기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했냐고 말입니다. 남편 놈이 왜 화를 냈는 줄 아세요? 친정에는 집까지 사줘놓고 왜 시댁에는 아무것도 없냐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거였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이야 여유가 있으시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계속 힘들다 이제 겨우 조금 나은 집으로 옮겨드린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누가 지금 누구 돈으로 했네 마네 그 얘기한 거야? 당신 하는 게 어이가 없잖아. 당신 부모님만 부모고 우리 부모님은 뭐 남이냐고. 나랑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 요즘 돈 좀 번다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어? 당신이야말로 되게 어이없게 말한다. 집안일을 나 혼자 해? 내가 못하면 당신이 좀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시댁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친정집 사는데 시댁에서 뭐 해줬어? 왜 어이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나 결혼할 때 처가에서 해준 거 있냐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효도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나도 똑같아. 내가 우리 친정에 집 사주는데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에 집 사준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정말이지.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집 사드린 것뿐인 것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심지어 남편 놈은 자기가 예전에 한 행동은 다 지나간 일 아니냐고 없던 일로 치자고 했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시모는 남편보다 한술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대판을 한 다음 날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샵으로 찾아왔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눈이 번쩍했어요. 시모가 제 뺨을 내려쳤기 때문입니다. 뺨은 얼얼하죠. 정신은 없고 손님들도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경황이 없었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고 계시나 했더니만 겨우 이딴 구멍가게 같은 거 차려놓고 네가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 거야? 어? 네가 내 아들을 무시해? 성격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똑같이 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손님이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시모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데 꿈쩍도 안 하더군요. 되려 더 큰 소리를 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방진년! 네가 어디서 시어미한테 함부로 손을 대? 너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네가 지금 돈 좀 본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야. 돈 한 푼 없는 거 애배에서 집에 기어들어와 살게 해줬더니만 말이야. 또 저 얘기를 하더군요. 저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집안인 사람이랑 자기 아들은 급이 안 맞는데 제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저희 친정을 들먹이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손님이 있던 말던 저도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수 마련해 주신 거 그 돈 제가 드릴게요. 그거 드리면 되죠? 참, 어머니도 그렇게 돈이 많으시다면서 10년 전에 혼수 마련해 주신 걸 아직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돈 드릴게요. 드리면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아주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모양이네.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야. 하긴 없는 집구석에서 뭘 보고 배웠겠니? 그러니까 남의 머리통이나 만지작거리고 앉아있지. 어? 시우가 네 밑에서 뭘 보고 자랄지 내가 걱정이다, 걱정. 시모는 멈출 줄 모르고 저희 집안을 들먹였습니다.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네가 얼마나 부모 손길을 받았겠냐.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있긴 한 거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까지도 말이에요. 남편이요? 그 인간 직업 없습니다. 시부모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업한답시고 놀러나 다니는 한량이었어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없는 집구석이요? 그러는 어머니 아드님은요? 그렇게 있는 집에서 자란 어머님 아드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묻잖아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은 지금 뭐 하냐고요? 자기 능력 하나 없이 자기 부모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나 받아먹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남편의 하루 일과는 늦지막이 눈 떠서 자기랑 똑같은 한량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 그것뿐입니다.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었죠. 아들아이가 학교에서 가족이라고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빠는 소파에 퍼질러 누워있는 그림을 그려왔었죠. 그게 아들 눈에 비친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며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 말이 틀려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남편 대접을 하죠. 그래요. 그 사람 부모 잘 만났죠. 부모 잘 만나서 능력 하나 없이 부모가 주는 돈 하나 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죠. 저는요. 제가 악착같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일하고 그걸로 우리 지훈이 먹는 거 입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제가 다 해요.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실 시간에 어머님 아드님이나 교육시키세요. 이만 나가주세요. 저 지금 영업 중이니까.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뭐야? 너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네, 말이면 단 줄 아네요. 안 나가실 거예요? 지금 안 나가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고 버티는 시모를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업방해로 말이에요. 손님들은 결국 돌아가고 가게 앞은 사람들로 웅성웅성 정말 난리였습니다. 경찰이 등장했죠. 남편놈도 함께 말입니다. 경찰은 저와 심호 관계를 듣고 난감한 듯 좋게 해결하라고 했죠. 보다 못한 남편놈이 경찰에게 조용히 해결하겠다면서 돌아가셔도 괜찮다고 했고, 가게에는 저와 남편과 심호가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창피한 건 아는지 가게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야, 임성희, 당신 빨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역시나 남편은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막대먹게 행동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시모는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 순간 화도 안 나고 속상하지도 않고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좋게 넘어가자며 한숨만 내쉬었죠. 시엄마, 여보, 그런 거로 협박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 대체가 왜 꼭 끝까지 가야 당신은 직성이 풀리는 건데, 어? 왜? 놔둬! 어디 한번 해봐라, 이혼, 어?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이제 하다하다 이혼을 거들먹거려? 남편과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코웃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너랑 이혼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그제야 이혼하자는 제 말에 시모와 남편놈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들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난리였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 당신 집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당신도 너무 힘들어. 시우 데리고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나 당신 부모님이랑 당신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 나 좀 살자. 제발 이혼 좀 하자.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을 저희 집 근처로 구해드린 터라 출퇴근하는데도 지장 없이 다닐 수 있었죠. 혼수해주신 만큼 돈 입금했어. 당신 엄마한테 확인해보라고 해. 친정으로 오자마자 시모가 해준 혼수 금액 그대로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또 딴지 걸고 넘어질 게 뻔하니 말이에요. 현재 저희 부부 상황을 정리하자면 저는 이혼을 하자는 입장이고 남편은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들아이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자기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노력을 안 한 거네? 나한테는 늘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이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했었잖아. 제가 저리 말하니 그 인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그 인간이 하는 말이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바로 이혼 도장 찍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아들아이가 걸립니다. 괜히 어른들이 못나서 어른들 감정 싸움에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지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동생, 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